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2월 25일 11시 기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새 한국전력이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또 좋은 또 포트폴리오 하나의 구성 종목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씩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요. 우리가 또 종목을 또 수익 실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다음 기회를 또 보면서 우리가 기다려 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이니까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이 들어오면 공략해 나가는 그런 또 수익 거래 방식의 포트폴리오 종목 및 회전율 관리, 또 드리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포트폴리오가 갑자기 한 8개 정도가 빠져나갔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또 정리했고요. 그래야지만 현금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보면 현금 비중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또 공략할 종목들을 열심히 지금 매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략주 체크 시간에 잘 체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 같이 만들어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통 시간에서 제가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하고 같이 테마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유리기판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래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 10시부터는 녹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대부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실 땐 연습이 되거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셔야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뭐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문자 받고 이러는 거 급등주 이런 것들 연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과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거래하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킬을 갖다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닥 재미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장세 속에서 그 시간별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신 분들만 관심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휴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재 우리 매수 포인트 잘 잡아가고 그 다음에 드리블도 잘 해왔습니다. 상당히 좋죠? 예, 35% 이상 제가 볼 땐 이 제가 표시한 구간부터는 상승한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 목표가 얼마였어요? 3, 4 정도였어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4 정도에서 어때요? 눌림 들어오는 걸 누리면서 수익 실현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파형이 나오면 드리블 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최근을 보면 곧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조금 이제부터는 좀 준비를 좀 모두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휴재 같은 거 정리할 때 좀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건 가운전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찜찜하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빌빌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거 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같이 정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 드려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맥스 어제 중국에서 이상한 또 신종 바이러스 이야기 나와서 파형이 깨지나 했는데 어제도 실적 발표, 그 실적 예상보다 좀 잘 나온 거죠. 2분기도 실적이 좋은 건 코스맥스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콜마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스맥스가 달려주면 뭐 한국콜마에 나쁜 영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한국콜만을 오히려 비중을 높게 하면서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 잘 하라고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택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선택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한국콜마를 갖다 설정을 한 건데요. 코스맥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잃어버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제 뭐 두산이나 엔캠 뭐 이런 것도 다 수익 실현하면서 잘 어떻게 돼요? 믹스하면서 당일 수익률은 상당히 크게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을 항상 도입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산바켓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산바켓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밸류에이션 가치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드리블해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물 시그널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노이즈가 좀 많고 그러니까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 이게 사실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크라 재건 테마는 사실은 아니죠. 그런 관련주인 것뿐인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분들도 밸류에이션 투자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그 정도까지는 받아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4일 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마이너스 한 4%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초반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올라갔다 하기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평단 조절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와야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충분히 저는 평단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7만 원 이하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갖다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달리는 말 올라탈 땐 내 종목 비중의 50%는 이상을 들어가는 것은 초기에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항상 하방을 열어두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단 조절을 좀 과감하게 좀 할 타임을 좀 체크를 좀 해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일단은 뭐 나름 그래도 수급은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으나 또 양전환할 때 믹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홀드하면서 드리블 가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와 HLB 생명과학은 뭐 특별한 보완 설명 많이 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한 2주, 3주 정도 사이에서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타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좋은 또 주가의 상승 탄력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당분간은 시장에서 작동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땐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지금 충분히 원하는 수익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드리블을 잘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차 스타트 라인은 여기였고 2차 스타트 라인은 여기였습니다. 유일하게 HLB만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걸 제가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도 충분히 과거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뭐 중복된 이야기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 FDA 승인을 위해서 잘 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거 25,500원 스타트입니다. 그쵸? 사실 조금 요거보다 낮았죠?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넉넉하게 이렇게 잡고 가고 있는데 드디어 10% 정도 가까이 이제 수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달릴 때 한번 쭉쭉쭉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급이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그런 형태가 곧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치고 올라갈 때 한번 쭉쭉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의 높은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낮은 구간에 잡으면 드리블하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혹 압니까? 이 종목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30% 이상까지 또 랠리업을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종목 중에서 가장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가온 전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전선은 뭐 LS 전선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지금 현재 뭐 해저 케이블이나 송전 케이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갖다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법인 인수도 다 마쳤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들에 너무 쫄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래쪽에서 좋은 시그널 들어올 때 평단 조절해주면서 가면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한 9 이 정도 되는데 뭐 글쎄요.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이 정도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사실 저도 그저께죠.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일단은 드리블해서 가는 거로 결정을 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보시면 좀 드리블하기가 내가 좀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익 나는 종목 있을 때 같이 정리해 주면서 가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이제 중턱이나 그죠? 고점 이쪽 부분에서 들어갈 때는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비중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 물량 승부해야 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전력, GS 리테일, 뭐 이런 거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묵직하게 물량으로 승부해 나가는 거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물량으로 승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재미가 있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1년에 연초에 또 해야지 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즐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GS 리테일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5,150원 이 정도가 사실은 평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한 폭의 거의 대부분 요 구간이 나타난 것이 수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이제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어느 정도 가다가 장대 양봉이 하나 빡 터질 거예요. 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 이상짜리 장대 양봉이 하나 기대가 될 겁니다. 그 점을까지는 여러분들 인내심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터져주면 그다음부터는 또 여기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또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내용이고 봄 되면 또 당연히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홈쇼핑, 편의점이 전체적인 매출에 가장 크긴 한데요. 근데 홈쇼핑도 나름 그래도 괜찮고요. 호텔 사업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뭐, 동사가 예를 들어서 고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사니까 어쨌든 뭐 전체적인 부분은 대부분 다 같이 연동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대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텔레콤도 여러분들, 자, 54,500원, 그죠? 제가 54,500원 이 얘기 엄청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종목이 천천히 가니까 좀 줄기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장이 안 좋을 때 또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런 또 종목이 있어줘야지 여러분들 느긋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급한 종목 우리 거래하다 보면 조금 뭐라 그래 숨을 돌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뭐 텔레콤 같은 경우는 드립을 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뉴스가 또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통신 뭐 이런 거 꼭 한번 테마가 돌게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양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딱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 영업이익률 10%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면 고점 구간까지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중 NCS 순회식 냉각 시스템, 뭐 지금 액침 냉각하고 순행식 냉각, 특히 ESS 관련된 냉각 시스템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항상 같이 따라 들어가야 하는 것이 냉각 시스템입니다. 뭐 어쨌든 공랭식 갖고는 뭐 한계성이 있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최근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해외에서 액침 냉각이라든지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하고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또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기회다. 어쨌든 뭐 중국산은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대만이나 한국, 일본 이곳에서 아마 수급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유럽에서 뭐 그렇게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대만 아니면 한국인데 대만에 있었으면 TSMC가 벌써 뭔가를 다 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주가 위치나 매수 포지션 이런 걸로 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이다. 이거 뭐 소폭으로 지금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가 수급을 또 이겨내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원타, 이제 두 번째 이 자리가 보여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다음번 자리는 여기와 요 사이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또 수익 실현 준비를 하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또 투자하면 또 시간을 또 줘야 될 땐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바이로직스 여러분들 제가 그 오늘 일부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DS 단속 볼 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DS 단속은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바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점이 가겠죠.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 언제입니까? 예, 5월입니다. 국제점 발표가 나오니까 잠정이나 이런 것들은 4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앞단에서 들어올 테니까 이건 3월쯤에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는 어떤 구간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평단 조절해 주는 구간이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듯이 이걸 요 구간에서 손절을 치고 다시 평단 조절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저는 그냥 여러분 저는 이쪽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이 현재 주가보다 낮은 쪽에 평단이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 저는 12,150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편성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정리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액션이나 행동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데 이런 거 생각은 있어요. 제가 그 매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모니터링을 해드리지 않잖아요. 혼자서 드리블이 가능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채널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실 때는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뭐 항상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이긴 한데요. 간혹은 뭐 같이 가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훨씬 더 부담스럽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이유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원익 QNC는 제가 일부 시간에 또 이야기 드렸고, 오늘 제가 장을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종목이 SK바이오팜이 오늘 처음으로 또 양봉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오고 오늘 들어와서, 오늘 지금 시그널 좀 체크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 조금 매수하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시간에 거래해서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은 회사니까 또 모니터링 하던 종목이면 충분히 또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 좀 해볼 텐데요. 뭐 시간이 되거나 또 매수 타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또 별도 영상을 준비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장에 체크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점심시간 이후에 장의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게 장중에서 이제 안 좋은 날 양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후장 같은 경우는 항상 매물이 나면서 윗꼬리가 달리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오후. 사실 종가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야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오늘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시간에 거래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주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은 날이다라고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한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